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부부관계는 안녕하신지, 네,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 제목이 그러네요. 사는 것이 아니래요. 뭐 어떤 경우일까요? 사는 것이 아닌 경우. 우리 모두 사는 게 아닌 것으로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또 내담자께서는, 무슨 사연일까요?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주부시네요. 예. 쇼윈도우 부부.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가족, 온화한 가족, 행복한 가족. 예, 왜냐면, 주말이면 항상 따로가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외출하고 같이 다니는, 남들 타인이 보면 굉장히 화목한 집안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지금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 속이 골마 터지는지는 모르고. 네. 이제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는 사실 오랜 연애도 아니고 뭐 짧은 연애를 하셨다네요. 짧은 연애 기간을 가지고 뭐 좋았으니까 결혼하죠. 어쨌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대상을 만난 거죠. 그 사람 속은 그렇게 잘 알 수 없나 봐요. 그죠? 그래, 옛 속담에도 뭐 10길 우물은 알아도 뭐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겉으로 물론 연애 기간에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좋고 뭐 성관계, 관계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일단 신혼에는 누구나 좋겠지만 굉장히 좋은 관계로 살면서 살림이 넉넉진 않았어요. 이제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댁이 조금 형편이 어려운 집, 그리고 이제 내담자께서는 가정 자라온 성장 과정도 괜찮았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뭐 아쉬운 게 별로 없는 집, 그리고 굉장히 잘 성장했다고 봐야 되죠. 그냥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집의 내담자고, 남편은 살림이 좀 어려운 집에서 간신히 그냥 그렇게 또 자기를 하면서 살아온 남편이었죠. 마음은 뭐 되게 좋고 하여튼 굉장히 성실해 보였다는 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계기라더라고요. 자, 넉넉하진 않았지만 와, 나 결혼 잘했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 맛이야. 이걸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굉장히 행복한 어떤 시절을 살았던 건 아주 잠시. 근데 남편이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요.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그리고 술도 되게 좋아하는 애주가 이상. 그러니까, 술이 좀 과한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도 이제 근무 끝나면 또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근데,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잘 없고, 늘 이제 사람들 만나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대상은 다 다르고 술을 매일 마시고, 예, 뭐 이런 생활이 이제 좀 지속이 되어서 또 심하면 외박, 그러니까 뭐 밤을 새면서까지 술을 마셔서 밤을 샜다 하는데 우리는 뭐 그까지 이분은 그걸 뭐 다른 일을 했다고는 의심하진 않더라고요. 워낙에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신혼인데 이제 자꾸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좀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새 살림의 주변 환경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데 되게 외롭다고 해야 되나.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 나 혼자 있어서 심심해, 외로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로를 하니까,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냐, 이 업무상, 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투정하고 이러냐, 남편 일을 이해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음성이 높아지고 윽박 지르는 형?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그런 경우에 접하지 않았어. 이게 되게 두렵고 무서운, 이런 경우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이해 못 해준다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던 상황 중에 이제 IMF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압박까지 받으니까, 굉장히 더 폭력성이 좀 드러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갑자기 폭력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성이 좀 드러나는 그런 일. 자, 신체적 장난을 하기 시작했고, 폭력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또 죽도록 사과해요. 잘못했다고. 폭력이 있는 그날 밤에는 유독 성관계를 또 요구하고요. 이제 그걸로 미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싫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또 어떻게 될까 두렵고 무섭고 해서 성관계에 그냥 응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습게도 마음과 달리 몸은 또 왜 그를 받아들일까요? 그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부모의 도리를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제 약간 우울증 같은 과정도 좀 오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졌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남편이 술로서 외박을 하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좀 소리 지르고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정이 조금 넉넉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 자금을 요구를 하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능력이 있을 거야 잘할 거야 해서 이렇게 한 번은 지원을 해준 상태예요. 이제 진정해서. 그러고 나서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이 IMF를 맞고 이제 안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또 한 번 요구했던 거니까 뭐 두 번은 못 하겠어요. 좀 자꾸 사소하게 이 경제적인 부분을 친정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 그래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또 굉장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약간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가정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닥거리는 상황, 뭐 돈이 있니 없니, 돈을 못 구해오니 어디 가서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그 다툼하는 걸 자녀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폭력하는 상황까지 뭐 발길질도 하고 좀 심하게 나중에는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자녀들이 다 봤죠. 방에서 소리로 듣고 움츠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주변에 또 이런 일들이 좀 있을까요? 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헤어져라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럴까요? 우리 생각 한번 들어보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헤어질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용기도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제 삶을 제 이름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정말 멋진 엄마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자,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이분께 우리 또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질문,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남편의 폭력성. 그 폭력성이 있는 거는 맞죠? 윽박지르고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이 뭐 때리는 거 외에도 있을 거예요. 자, 남편의 폭력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면 사라질까요? 어느 분, 네네.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폭력성을. 저도 결혼 생활 20년 넘게 해서 주위에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네. 남편의 폭력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릴 때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그 시댁 부모님들을 그분들의 생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선 그러니까는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고,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상황이나 형편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늘 이제 그 감정으로, 이렇게 폭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의 요구가 이제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또 뭐 결혼 생활 할 때 본인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를 참지 못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면 줄어들 수는 그렇죠. 있을 것 같지만 근본적인 폭력은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되게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폭력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뭐 어떠한 계기로 또 팍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린 시절에 어떤 유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얼마나 받았냐, 정말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얼마나 성장하면서 배웠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인관계, 사람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냐.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조금 이제 여유가 없는 집에 살다 보니까 늘 빠듯한 생활 속에서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뭐 요구를 하면 잘 안 들어주면 또 부모님께도 어쩌면 소리를 지르고 충족이 안 됐을 때 좀 그러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보면 다 부모 잘못일까요? 부모가 또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그런 게 왔을까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폭력성,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면 진짜 조금은 덜 할 수도 있겠죠. 조금은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또 다른 요소가 딱 드러나면 또 그게 폭력성이 또 탁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늘 불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이라 하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러니까 한 번도 아내가 남편의 폭력성을 외부에 노출시키지도 않았고요. 아이들도 어디 가서 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엄마 아빠는 싸워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안 했던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 있는 일, 그리고 이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남편은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수도 있고, 자기의 불만사항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평생 같이 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죠. 이런 이제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의 특성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아마 이분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나 또는 뭐 약간 그 신뢰감을, 사람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약간의 의심을 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아내가 뭐 조금 행동 잘못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 잡아서 막 이렇게 혼낼 사람이라는 거죠. 약간 그런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내의 행동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이제 이 통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집의 가장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라는 이제 이게 되게 강한 거죠.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대개는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보니까 화도 잘 내고 뭐 언성도 높아지고 게다가 이제 폭력성까지 오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열등감에서 오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되게 좀 물질적으로 풍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감성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면 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은 만큼 그런 게 생길 텐데, 그런 게 이제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약간 이제 이분은 좀 그게 경향이 심한 것 같아요. 열등감. 이제 우리 집에 없는 거와 뭐 그 처갓집 형편가도 좀 내가 좀 못하다.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장인데 좀 당당히 쓰고 싶은데 항상 막 우리 집 부자야라는 안 했지만 뭔가 모르게 약간 그런 데 대한 어떤 열등감. 그리고 사실 아내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왜 막 이렇게 당차고 또 이런 기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차면 네가 하지 마, 막 이래야 되는데 되게 순응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진짜 조선시대 여인처럼 남편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들어주는,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늘 이런 상황도 내가 뭘 잘못했나라 약간 자책하는 스타일. 좀 아내는 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 아내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그 열등감, 그 뭐 막 열등감을 일으키게 한 흔적도 없는데도 보면은 이제 스스로가 좀 가진 그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일, 나는 바깥일을 하는 사람, 아내는 가정일을 돌보는데 여기서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 너 책임이라고 돌리는 거죠. 왜 살림을 잘 못 살았나죠. 당신이 규모 있게 살림을 못해서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이것도 바로 당신 책임이라는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향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도움을 다른 쪽에서 외부로부터 얻으려는 것,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바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의사소통. 말하자면
조근조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이런 의논 같은 게 잘 없었나 봐요. 그냥 돈 빌려와라, 돈 얻어와라, 돈 가져와라, 있는 거 없니? 어디 비상금 없니? 항상 직설적으로 요구했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조근조근한 어떤 의사소통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술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성, 그러니까 알코올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알코올릭일 수도 있죠. 거의 매일 마시다 보면. 근데 이 술의 힘, 우리는 이제 보통 가정폭력, 술 끊으면 괜찮을 거야. 아까 경제적으로 좀 원만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 폭력도 없어질 거야. 술만 끊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좀 여유 있으면 우리 남편 옛날처럼 좋은 사람으로 있을 거야. 술만 좀 덜 마시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이, 그렇죠. 이제, 술 좀 못 마시게, 술 조금만 마셔.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당당히 못하고, 왜?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고 순응적이고 소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기분 좋을 때 술 조금만 덜 마시면 안 될까?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다고 강하게 하면 폭력을 알잖아요. 내가 위험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안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 없으면 사라지면 참 좋은데 이 원초적인 폭력성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근본적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옛날 어린 자아를 꺼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폭력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쭉 상담 과정을 통해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혼자서는 잘 안 될 거고요. 그런 기관의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심한 폭력성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이혼하고 싶겠죠. 근데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또 뭘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혼. 여기서 마음은 12번도 이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겠죠. 네. 단정 해결, 말씀 들으면 단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위 상황도 있고 또 애들 문제로 또 이혼하면 애들한테는 어쨌든 상처고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 그렇잖아요. 주위에 걸리니까 또 부모님도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생각해서 이혼을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이혼 결정을 빨리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제가 저런 입장이라도 단정이라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자식이 걸려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 사람들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요즘 요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40대만 해도 그렇죠. 생각이 우리보다 좀 더 그렇죠. 개방되고 했을 개방적일 텐데 되게 소심하시고 생각이 많으신 분 같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 주위, 부모님 생각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엄청 많으신 분 같네요. 그래서 선뜻 이혼을 못할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이혼하면 이제 자식이 없을 때는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끈으로 사실 묶어줘서 또 평생을 사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자, 자식 때문에 평생을 같이 이제 이래 타닥타닥 맨날 투닥투닥투닥 막 때리고 부시고 하면서 사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괜찮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보면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정은 그 정상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항상 가정은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하고 혹시 이제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서 이제 이랬을 때도 교육? 이런 방침을 하죠. 그리고 돌려보내요. 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리는 가정은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죠. 법령에도 그렇게 가정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요. 폭력을 해서 신고를 해서 남편이 가해자로 이제 어느 공간에 가서 교육을 이제 막 받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나 앞으로 폭력 안 할 거야 이러고 돌아올까요? 어떻게 돌아올까요? 자, 이런 분을 이제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서 가해자로 이제 교육 좀 받고 오셔요. 사실 실질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어떤 처벌의 내용도 되게 많은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가족이 신고해서 갔으면 1차적으로 그냥 교육 좀 시키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오면 당신 덕분에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와서 이제 이 가정을 내가 안전하게 좀 유지하도록 노력할게.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신고해서 그래서 다녀오면은 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려니까 자녀가 이제 끈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함께 할 때 더 잘 성장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성장할 때가 더 잘 성장할지 뭐 해보지 않은 상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 그 폭력 상황을 지켜보는 아이 마음은 내가 직접 맞진 않았지만 이 아이는 더 두려운 거예요. 언젠간 나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공포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여타 많이 생각했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분은 늘 우리 내담자는 사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 나가면 아무 일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페리조나를 쓰고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남이 보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 아무 문제 없는 가정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뭐 조금 투닥투닥거리면 또 이웃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좀 묵인해요. 가정 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음주를 하고 폭력을 하는 상황,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폭력성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주변에서 묵인하는 경우. 그래서 이분이 시댁에 말 안 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근데 친정에는 말 못한 건 맞아요. 왜?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친정 부모에게 염려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티격태격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부모님 마음 너무 아프실 거야. 친정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댁에는 말을 했대요.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 말씀, 네가 좀 참아라죠. 네가 조금만 참아라. 나이 들고 뭐 좀 괜찮으면, 형편이 괜찮으면 괜찮지 않겠니? 네가 그럴 때 좀 더 위로해 주라는 식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의 어떤 방식이 아니고 되게 불안한 상황에, 그리고 또 이 아내는 늘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가고 막 하면 내가 돈을 못 대줘서. 처음에는 이제 딱, 왜냐하면 친정에서 그래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한번 타겨준 그걸로 이제 어떻게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펑크가 나니까 소소하게 자꾸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정에서 돈을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 내가 좀 더 잘해서 어떻게 금전적으로 좀 와서 해주면 이 남자, 우리 남편이 좀 더 이렇게 막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잘할 텐데 결국은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거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환경 속에 놓여지면 자꾸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지? 맞아. 내가 오늘 뭐 이걸 못했구나. 이걸 못했구나. 벌써 표정만 살피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을까를 살피는 늘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죠. 자,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주변에 친정, 뭐 또 자녀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자녀들만 양육하고 있다 보니까 당차게 제가 능력이 있으면 탁 나갔을 거예요. 너한테라도 살아! 뭐 이러면서 얘들아 가자! 이런 데서는 못 살아! 이러고 팍 뛰쳐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면 어디서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 일단 생활이 내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죠. 내가 나가서 뭘 해야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경제적 어떤 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가 아마 더 큰 문제, 벽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 결혼 생활 하면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게 없었죠. 그냥 가정 살림만 잘했던, 정말 그 주부로서 역할만 다 한 거죠. 그래서
쓸 자리가 사실 되게 두려운 거. 나가면 어디에 쓸까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 주변의 시선이죠. 그 시선,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시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마 결정을 잘 못 내린 것 같아요. 아내분은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했고, 또 부모님도 또 사랑을 충분히 줬고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쟤는 가서 잘 살 거야예요. 잘 살 거야. 그 기대치가 되게 높았던 거죠. 근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던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았던 거. 아마 친구들도 마찬가지. 친구들 앞에서도 모두가 저 친구는 참 똑똑해, 잘해.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는 이게 모범적이고 똑똑한 뭐 이런 시절을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되게 괜찮은 친구라고 보고 있고 잘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나 맞고 살아. 이걸 못 한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지. 그래서 혼자 또 이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요즘은 진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 상담 프로그램 뭐 진짜 어디 갔었든지 좀 자기를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또 아니면 뭐 진짜 이 좀 토로하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방법을 좀 취해봐도 됐었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뭐 또 친구들이나 누가 뭐 이 경우의 삶을 얘기해 주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하는 굉장히 진짜 그런 여성들이 있잖아요. 왜 자기 속을 잘 내놓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 폭력성은 더 내놓기 싫죠. 더 내놓기 싫고 아무리 친해도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거의 뭐 우울증 수준에도 오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자존심과 주변 시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깨고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근데 안전하지 않단 말이야. 나는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자녀 미안하다 뭐 늘 자녀들에게 뭐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뭐 잘 자라라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자녀들도 그걸로는 또 위안이 충분히 되지 않을 거고 그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거는 맞아요. 하여튼 좀 당차게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네 번째 보니까 이제 폭력을 지켜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폭력에는 부부 싸움이 아니라 부부와 동시에 함께 있는 사람들,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지켜보는 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텐데 환경의 문제죠. 자녀가 성장한 정서적인 감성을 키우고 뭐 이 다음에 꿈을 가지고 하는 것도 다 가정 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폭력 가정의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래서 또 어떤 데서는 폭력이 대물림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폭력이 꼭 대물림 되는 건 아니고 반반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저런 폭력을 하지 않을 거야도 가질 거고요. 잠재적으로 내가 그걸 은근히 배워서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저런 지금 사춘기니까 저 시절에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아니래도 자기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시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일단 가정폭력에 대한 자녀들을 보면 가출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다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출하면 그 가출 청소년들이 또 뭐 다르게 나쁜 곳으로 빠진다라고 일부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폭력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너 때문에 내가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하나의 고리로 그 때문에를 계속 이제 엄마가 그런 뉘앙스를 준다면 이 아이는 결코 이제 건강하게는 성장을 못하겠죠.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지? 뭐 이러면서 이 아이도 굉장히 불안하고 정서적이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 그 친구도 이 다음에 약자에 대한 폭력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계속 너 때문이야라고 지적을 받고 성장했다면. 그래서 자녀는 그럴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떠나지 못한 걸 알아요. 아이들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가 안에 있어요. 미안하죠. 미안해. 내가 없다면 아마 쉽게 이제 이런 상황을 마무리 짓고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중간에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를 데리고 이 폭력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게끔 나를 데리고 나오지 않고 왜 거기 계속 있으라는 원망의 마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나도 맨날 아빠 술 드시고 저러는 거 보기 싫어, 힘들어. 엄마 매 맞는 거 싫어. 엄마가 맞지만 내가 맞는 것처럼 아파. 왜 그러면 이 공간을 엄마 떠나지 않아라는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 뭐 나 때문에 엄마가 떠나지 못해 미안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뭐 하여튼 이런 지옥 현장, 말하는 지옥이야. 자기가 보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불안해요. 아빠 벌써 문 소리만 나도 불안해. 애들도 똑같이 불안하죠. 왜? 음주만 하면 일단은 가정이 막 긴장 상태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지옥 현장에서 엄마가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나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다양하게 지금 막 작동되고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상황에 돌입하면 자녀의 마음을 챙기기보다 일단 내가 더 우선인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조용할 때 아이를 더 품어주고 뭐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내가 일단 그 마음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래서 아마 전체가 다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조금은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 그냥 있으면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편은 더 큰 폭력을 할 수도 있죠. 왜냐? 계속 하던 거니까. 또 충족이 안 되면 뭐 더 크게, 그리고 또 큰 소리 치고 뭐 딱 그러니까 또 뭔가 해소가 되어져요. 어쨌거나 미미하게나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폭력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의 위치를 지키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가정에 아내가 계속 힘든 마음을 안고 사회에 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러고 웃으면서 들어오면 또 불안 벌벌벌 떨고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자녀들은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 불안한 곳에서 그대로 아니면 남편이 알아서 뭐 좀 절주를 한다든가 폭력성을 좀 낮춰준다든가 뭐 아니면 스스로 좀 나가준다든가 뭐 이러면 참 좋은데 일단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원할까요? 그냥 딴 질문이에요. 남편은 이혼을 원할까요? 그렇죠. 안 원하죠. 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뭐 또 받는 것도 있고 일단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밥도 먹고 일단 뭐 나가면 그것도 안 될 거니까 남편은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 하면 또 다른 빌미로 더 윽박지르고 하겠죠. 뭐 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술 끊으세요 뭐 이런 거 끊어지면 참 좋은데 그 주변에 있잖아요. 너무 심해서 그 요새 알코올 치료 병원 있잖아요. 알코올 클리닉 있잖아요. 거기 가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는 많이 봤어요. 거기 가면 어떤 변화가 될까요? 제 주변에 그 알코올 치료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아주 친한 부분에 한 2명이 있어요. 치료가 되어서 나오면 참 좋은데 굉장히 오래 거기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걸까요? 왜 그게 오래 계실까요? 이제 어느 정도 치료돼서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이런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오래, 굉장히 오래.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근본적으로 힘든 문제인가 봐요. 되게 진짜 남의 일이지만 되게 심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 집 일이야 쉬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쉬쉬하고 감출 게 아니라 힘들 때 뛰쳐나가서 도와주세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뛰어나가야죠. 이렇게 팅팅 뭐 눈 시퍼러면 뛰어나가야죠. 그리고 맞을 듯 하면 막 뛰어나가서 일단 내 몸을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요. 맞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뛰쳐나가고 그 사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맞고만 있고 참는 게 그게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서 알려야 되죠. 이거는 사소한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문을 아파트 문 닫으면 그 집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나가서 도와주세요. 좀 소리치고. 그리고 요즘은 그게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지원 체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도 하고 이제 입소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쉼터 그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다 나쁘진 않고 애들이 어리면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같이 입소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 내가 잘 건강히 서 있어야 되니까 우선 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니까 나가서 도움을 취하고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일단 개인 그 위치를 알리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런 제도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가서 좀 내가 살 길도 좀 생각해 보고요. 너무 내가 뭘 할까에 고민이 많았지만 가서 입소해서 지내면서 살 길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좀 내 자신 돌아보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 남편은 신고를 해야죠.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해서 어떤 공적기관의 힘을 좀 빌려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아내가 제일 염려했던 건 해체되는 것을 사실 염려하긴 했어요. 근데 그대로 평생 지금 40 후반인데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너무 심신이 필요하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사는데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는 옳지 않고 지금이라도 좀 당차게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하는 거는 이 가정에서 지켜주는 게 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리해서 남편이 안 준 사랑을 내가 곱절로 해줄 때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이런 불안한 요소 속에 있다가 따로 분리돼서 사랑을 나는 누구에게인가 믿음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인식하는 순간 아이들은 곳곳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근데 부모도 나를 뭐 엄마도 나를 너 때문에 아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이제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다른 이제 옳지 않은 방법을 많이 찾는 거죠. 생존 수단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좀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혼이든 뭐 이혼이 제일 좋겠죠. 사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폭력성을 일단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로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여타의 그게 있으면 뭐 이혼 사유가 되니까 일단 주변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 나를 좀 중심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 엄마 얼굴 보고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정폭력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112, 뭐 1366 전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움 요청하는 여성의 전화나 빨리 전화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폭력 상황이 목격되면 바로 이제 가해자로 해서 분리 조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혼이 편안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상황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남편은 그냥 집안 일이라고 묻어두고 내가 더 잘하면 괜찮을 거야. 돈 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빌미를 찾아서 또 윽박지를 수도 있고 뭐 강도가 좀 약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쩜 내재된 폭력성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닌 가능 많이 이제 이렇게 돌을 닦으면 말하자면 자기 반성이 많아지면 덜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심하면 신고를 하는데 일단 용기를 내서 먼저 남편과 좀 대화도 좀 해보고 주변에 일단 진정이고 어디고 나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주변에도
언젠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알려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춰진 마음을 좀 일단 덜어내 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친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너무 그 안에 쌓아놓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많이 피폐되죠. 내가 아프고 우울증 걸리면 자녀들한테 전혀 신경을 못 써요. 사실 되게 사춘기니까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 시기인데 이도 저도 안 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숨어서 뒤에서 방 안에서 봤지만 이 아이들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얘기하고, 너는 또 어떤 일하고, 자녀와의 소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같이 얘기하고, 아이들도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모아서 뭐 방법을 좀 찾아 나가는데, 일단 우리 요 내담자께서는 좀 자신을 노출하는 당찬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집안에서 일이 아니라 좀 나가서 공개화시키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인 기관에도 도움을 받고, 부모님들한테도 또 조언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좀 지지를 받고, 내가 엄마 이혼해서 나빠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서로 얘기하고, 이 아이 상처도 좀 보다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 참 우리가 뭐 이런 데서 그 가정을 헤어져라 뭐 또 이렇게는 못해요, 그죠? 결정은 그 집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좀 분리해서 살아볼 필요도 있잖아요, 사실. 쭉 분리해서 살다 보면 또 반성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합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 뭐 일단 친정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애들 데리고 친정 가서 좀 살아보든지 뭐 등등의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분은 그 순응적인 여성에서 조금 더 강한 여성으로 좀 발돋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또 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시시를 해요. 가정폭력은 시시를 많이 해요, 다른 폭력보다. 그럴 때 조그만 그런 낌새가 보인다 하면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뭐 112 신고해도 돼요. 그래서 통합이라 해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뭐 1366 여성의자나 상담까지 다 되니까 이런데 지원을 이제 그 전화를 걸면요, 법률 지원까지 또는 뭐 폭력에 대한 상처 같은 치료 지원까지 다 되거든요. 뭐 물론 상담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쉼터, 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여러 가지 치유하는 방법을 좀 택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제대로 하려면 일단 내 안에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충분히 자존감이 참 높으신 분들인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함께 이런 폭력을 무시하지 말고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